예, 안녕하십니까. Introducing Intel One API 2023이라는 주제로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 이제 모아시스에서는 이제 재작년부터 계속 인텔과 파트너십으로 One API 관련된 웨비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분기에 한 번 정도 1년에 4회 웨비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제로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첫 웨비나는 이제 2023년에 좀 새로운 기능 업데이트가 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기존에 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이제 좀 리뷰를 하는 차원에서 원 API에 대해서 이제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핸즈온 부분으로 이제 원 API 인텔에서 제공하는 데브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가 있거든요. 그 클라우드에 접속을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뭐 같이 해볼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저희가 세미나를 할 때는 여러 번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원 API가 이제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뭐 계산과학을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대부분 CPU를 통해서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CPU를 활용한 런타임이라든지 라이브러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PU라고 해서 GPU 장치를 이용을 해서 또 계산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 관련된 뭐 쿠다와 같은 그런 이제 툴들이 만들어졌고, GPU를 활용하기 위한 런타임이나 마찬가지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또 CPU, GPU뿐만 아니라 뭐 FPGA라든가 기타 다른 이제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CPU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런타임이 필요하고, GPU도 이제 그 GPU에 맞는 런타임이 필요하게 되고, 또 뭐 FPGA나 기타 다른 디바이스에 대해서도 그 각각 아키텍처에 맞는 런타임과 라이브러리들이 각각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어떤 아키텍처를 쓰느냐에 따라서 매번 이제 뭐 코드 레벨이 됐던 런타임 레벨이 됐던 다르게 사용을 했어야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GPU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뭐 CPU 쪽에서 돌려보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FPGA에서 돌리려고 하면은 코드 개발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면 뭐 라이브러리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든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원 API에서는 이제 이거를 통합을 해서 하나의 소스 코드 또는 이제 같은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아키텍처에 동일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든 통합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개발이 된 게 이제 원 API라고 하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는 이제 로레벨 단에서 이제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부분이 존재를 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각각의 이제 백엔드가 필요하겠죠. 그런 이제 백엔드들을 제공을 할 거고, 그 윗단에는 랭귀지에 따른 컴파일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 API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들웨어나 프레임워크 쪽으로 가면은 최근에 이제 내가 소스 코드를 뭐 직접 코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와 같은 그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뭐 AI 쪽 계산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어떤 이제 다른 파이썬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그 이제 원 API에서 제공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면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그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장치를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최상단에서는 내가 이제 어떤 하드웨어를 쓸지 고려를 안 하고 이제 하나의 어떤 워크로드를 개발을 함으로써 다양한 아키텍처를 변경을 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크로스 아키텍처를 쓸 수 있으니까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고 어떤 특정 아키텍처라든가 어떤 특정 벤더에 종속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에 맞게 보통 최적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원 API에서는 이제 각각 아키텍처에 맞게끔 최적화들이 그 아랫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드웨어를 선택을 하기만 하면 그 하드웨어에 맞게 최적화된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표준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배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파이썬이나 오픈MP, 뭐 MPI 아니면 뭐 포트란, C 뭐 이런 랭귀지 같은 것들을 컴파일러나 라이브러리 단에서 다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준 랭귀지나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제 굉장히 최적화가 돼 있어서 내가 어떤 그 수치 해석을 할 때 거기 맞는 라이브러리 함수를 내가 사용을 하기만 하면 그 함수 내에서 뭐 CPU라든가 GPU, FPGA 같은 아키텍처에 최적화가 돼서 돌아가게끔 제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부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 API에는 이제 이제 기본이 되는 게 베이스 툴킷 부분이고요. 원 API를 내가 쓰기 위해서 설치를 하면 이제 기본 설치가 되는 게 베이스 툴킷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베이스 툴킷은 코드를 빌드하기 위한 컴파일러라든가 기본 라이브러리들이 여기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애드온 도메인의 어떤 툴킷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HPC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을 위한 툴킷을 내가 선택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뭐 IoT 쪽에 사용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IoT 관련된 툴킷도 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렌더링 쪽 툴킷, AI 쪽 툴킷 등등 내가 다양한 툴킷들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쪽 툴킷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오픈 비노라든가 이런 툴킷들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 API는 현재 오픈소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검색을 하시면은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고요. 그 페이지 들어가셔서 인텔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내가 뭐 HPC든 AI든 내가 추가로 이용할 툴킷이 있으면 그 부분도 추가로 설치를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많은 유저들이 사용을 해야 뭐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오픈 소스로 제공이 되는 만큼 여러 유저들이 이렇게 생태계를 구축을 해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엔드 유저라든가 벤더 등등 이제 여기 보이는 많은 기관이나 뭐 벤더 기업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베이스 툴킷부터 살펴보면은 베이스 툴킷은 일단 세 가지로 뭐 볼 수가 있는데요.
다이렉트 프로그래밍 도구, 그 다음에 API 베이스드 프로그래밍 도구, 그 다음에 아날리시스 디버그 툴킷,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원 API에서 이제 좀 추구하는 랭귀지는 DPC++라고 해서 데이터 패럴렐 C++입니다. 이거는 이제 C++ 기반으로 한 랭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C++에서 오픈CL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클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뭐 C++이라든가 시클, 오픈CL 이런 것들을 써보셨던 분들은 조금 접근이 쉬우실 거고요. 뭐 어쨌든 그건 이제 표준 랭귀지니까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추가 기능이 조금 포함된 랭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요. 기존에는 이제 인텔 컴파일러와 뭐 라이브러리를 설치를 하면 그 인텔 MKL이라고 해가지고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가 있잖아요. 계산과학 쪽에서 이제 인텔 쪽 컴파일러를 써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 이제 그게 이제 원 MKL이라고 해서 원 API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 API를 베이스 툴킷을 설치를 하면 그 안에 이제 원 MKL이라든가 원 DPL, 원 MPI 등등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포함이 돼서 설치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널리시스나 이제 디버깅을 하기 위한 툴로 VTune이나 그런 이제 프로파일러 관련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Tune 프로파일러라든가 어드바이저, 기존에 이제 써보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원 API로 이렇게 통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파이썬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특히 그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쪽에서 파이썬을 많이 쓰는데요. 그 이제 기본적인 파이썬에서 그 계산을 하려면은 scikit-learn이라든가 뭐 numpy, scipy 이런 라이브러리 그 모듈을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뭐 오픈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제 그 인텔에 있는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은 그 아랫단에서 이제 원 MKL이나 이제 그런 원 DPL 같은 라이브러리와 연결이 되도록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장점이 그 이제 인텔에서 최적화해서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기존 파이썬 문법으로 뭐 numpy나 scipy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면 그 아랫단에서 최적화된 그 계산을 수행을 하도록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DPC++가 이제 다이렉트 랭귀지로 제공이 되는데 그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C++ 기반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시클이라고 하는 이제 오픈CL 기반의 랭귀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익스펜션이 들어간 게 DPC++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90% 정도는 시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클은 이제 오픈CL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뭐 CPU, GPU, FPGA 같은 다양한 아키텍처를 하나의 소스 코드로 돌릴 수 있게 개발이 된 거잖아요. 이제 데이터 패럴렐 C++도 이제 그런 시클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노스 시클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아키텍처를 시클 런타임을 통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윗단에는 이제 클랭이나 LLVM 그 컴파일러를 통해서 그 소스 코드를 컴파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DPC++의 컴파일러도 저 실랭과 LLVM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클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인텔의 이제 DPC++에서 제공하는 시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드플레이라고 하는 쪽 커뮤니티에서 개발되어 온 시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힙시클이라고 해서 이제 AMD 쪽 커뮤니티에서 개발이 된 이제 시클이 이제 있는데, 현재는 코드플레이 같은 경우는 인텔에서 이제 흡수를 해서 같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플레이 쪽에서 제공되어 있던 백엔드 기능들이 인텔 쪽에서도 동일하게 제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 원 API부터는 이제 코드플레이에서 제공하는 그 컴파일러의 최신 바이너리 플러그인을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인텔 아키텍처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라든가 AMD 아키텍처를 사용할 수 있는 백엔드 플러그인도 이제 다운로드해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기존에는 그게 코드플레이 쪽이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오픈 소스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제 좀 수동으로 컴파일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이너리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성능도 조금 기존에 비해서 나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 기존에 그 백엔드를 가져와서 빌드를 해서 돌린 것과 이제 그 원 API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코드플레이 쪽 그 바이너리를 딱 그 가져와서 돌린 거의 성능을 보면은 뭐 거의 동일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거를 여기 이제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죠. AMD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위는 이제 엔비디아 GPU를 사용을 했을 때의 성능이고요. 그 AMD 쪽 GPU를 사용했을 때 AMD 힙 쪽 백엔드를 가져와서 쓴 성능과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인텔에서 제공하는 백엔드를 사용했을 때 성능을 보시면은 뭐 거의 이제 약간 뭐 성능이 떨어지는 쪽도 있고 더 좋은 쪽도 있는데 평균적으로는 거의 준수한 성능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래밍 모델이 이제 좀 어떤 GPU라든가 이런 병렬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금까지 엔비디아 GPU를 쓸 때는 이제 쿠다라고 하는 그 랭귀지죠, 일종의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AMD 쪽 GPU를 쓸 때는 AMD에서 제공하는 힙이라고 하는 랭귀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표준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오픈ACC라든가 오픈MP 방법을 통해서 이제 뭐 좀 다양한 GPU에 대해서 표준 랭귀지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이제 데이터 패러렐 C++, 즉 이제 시클 기반의 랭귀지의 방법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랭귀지는 대부분 이제 C나 C++ 기반으로 쓸 수 있다는 거는 거의 동일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란을 쓰는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클 기반의 랭귀지에서는 이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트란 쪽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이제 쿠다 힙 방법이나 오픈ACC, 오픈MP 같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C++ 쪽으로 개발을 하실 분들은 시클이나 DPC++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개발의 이제 레벨적인 측면에서는
쿠다나 힙이 이제 로레벨 랭귀지라고 보시면 되고, 오픈ACC나 오픈MP는 그거보다는 하이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클은 그 중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로냐 하이냐는 이제 뭐 어떤 게 좋다가 아니라 좀 자유도를 택할 거냐 아니면은 편리함을 택할 거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레벨은 내가 세세하게 어떻게 뭐 최적화를 한다든가 뭐 메모리 레벨에서 아니면은 뭐 아키텍처에 맞게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은 게 로레벨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냥 시스템에 맡기고 내가 그냥 수치적인 표현으로만 쓰고 싶을 때는 하이 레벨 쪽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클이나 DPC 풀풀은 그 중간쯤, 미디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딩 스타일은 이제 오픈ACC, 오픈MP는 이제 기존 C나 C++, 포트란 그 랭귀지에다가 추가로 어떤 지시어를 넣어서 쓰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클이나 D++는 C++의 람다라고 하는 문법을 사용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비교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쿠다가 지금 현재 GPU를 쓰는 유저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 제일 좀 치명적인 단점은 엔비디아 아키텍처에서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AMD라든가 인텔 아키텍처를 쓸 때는 쿠다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AMD 같으면은 이제 힙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오픈ACC나 오픈MP를 쓸 수 있는데, 오픈ACC는 표준이기는 한데 현재 그 제공되는 컴파일러에서 엔비디아 GPU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쿠다랑 그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픈MP는 이제 사실상 엔비디아, AMD, 인텔 세 가지에 대해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픈MP를 쓰는 방법이 있는데, 오픈MP는 이제 하이 레벨의 랭귀지이기 때문에 좀 로 레벨의 코딩은 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시클 또는 DPC++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라이센스는 이제 뭐 대부분 오픈 소스라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픈MP를 지원하는 컴파일러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 되는 아키텍처라든가 그 표준 랭귀지 버전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컴파일러의 매뉴얼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시클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버전에 따라서 좀 확인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원 API에서 제공되는 DPC++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뭐 엔비디아, AMD, 인텔 백엔드를 다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모든 아키텍처에 대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컴파일러, 기본 컴파일러를 사용을 했을 때 이제 GCC 컴파일러가 보통 오픈 소스로 널리 쓰이는 버전이니까 GCC랑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인텔에서 제공한,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 LLVM 컴파일러를 썼을 때와 인텔에서 제공하는 클래식 컴파일러를 썼을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원 API에서 제공되는 LLVM 기반의 컴파일러를 썼을 때 성능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클래식 컴파일러보다는 이제 LLVM 컴파일러를 쓰는 경우가 대체적으로는 성능이 좋은 편이고요. 그리고 그 공개된 LLVM 컴파일러보다는 원 API에서 제공되는 컴파일러가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보면은 뭐 시클이나 DPC++ 코드를 쓰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아키텍처 구분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성능도 꽤 잘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내가 이제 쓰던 코드가 뭐 쿠다로 개발된 코드다, 아니면은 이제 병렬화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뭐 C++ 코드라든가 뭐 이런 코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진입 장벽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시클 문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좀 진입 장벽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원 API에서 제공하는 이제 코드 마이그레이션 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GPU가 이제 기존에는 대부분 계산과학에서 엔비디아 GPU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많은 코드들이 쿠다 기반으로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제 내가 쓰던 코드도 이제 쿠다 코드인데, 그래서 쿠다 코드를 계속 쓰면은 좋기는 한데, 그러면 어쨌든 엔비디아 장치만 쓸 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계속 그렇게 쓸 수도 있지만 뭐 가격적인 측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시스템의 선택지에 대해서 이제 내가 AMD나 인텔을 고려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쿠다만 쓰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내가 자동으로 뭔가 변환을 해줄 수 있는 툴을 원 API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다로 작성된 코드를 내가 이제 그 마이그레이션 툴을 이용해서 변환을 하게 되면은 한 90에서 95% 정도는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완벽하지가 않아서 5%에서 10% 정도는 내가 좀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그 간단한 코드들은 대부분 마이그레이션이 자동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변환을 하면은 이제 원 API에 있는 컴파일러를 통해서 빌드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빌드를 하면은 뭐 CPU, GPU, FPGA 등등 원 API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아키텍처 디바이스는 그 쿠다 코드를 변환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쿠다만 사용하셨던 분들도 이제 이런 이제 툴들을 좀 사용을 하면 좀 손쉽게 변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 원 API에서는 이제 이런 좀 코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뭐 변환을 하고 최적화를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그림의 이제 위쪽을 보시면 내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존의 쿠다 코드를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기존에 개발된 코드가 없이 이제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기존에 병렬화가 되지 않은 C++ 코드나 C 코드, 포트란 코드 같은 것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오픈CL 코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원 API를 쓰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C++나 포트란 C 코드의 컴파일러는 제공이 되기 때문에 기존 코드를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오픈CL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코드를 뭐 시클 기반이나 DPC++ 코드 기반으로 개발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존 쿠다 코드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그 compatibility 툴이라고 해서 마이그레이션을 해주는 툴을 통해서 DPC++ 코드를 변환을 해서 원 API 생태계로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새로 개발을 하는 코드든 기존의 코드든 병렬화가 되지 않은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인텔의 어드바이저 같은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오프로드, 즉 이제 핫스팟을 찾아서 그 핫스팟을 병렬화하는 도움을 받아서 또 코드를 병렬화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오픈MP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오픈MP 스타일로 GC어를 추가를 해서 또 병렬 코드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병렬화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 라이브러리라든가 아니면은 뭐 MPI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또 클러스터 기반의 병렬화도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어드바이저나 Vtune 프로파일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병목이라든가 병렬화가 필요한 부분들을 또 분석을 해서 코드를 최적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그 최적화된 코드를 산출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그 로드맵을 통해서 내가 이제 새로운 코드를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 코드를 최적화하고 병렬화를 하고 아니면 쿠다 코드 같은 것들은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 도구를 통해서 디버깅 또는 프로파일링을 해서 최적화된 코드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원 API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Vtune 프로파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Vtune 프로파일러는 이제 워낙 뭐 개발된 지 오래돼서 개발자 인텔 툴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클 코드도 Vtune 프로파일러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클이니까 DPC++도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키텍처에 맞게 이제 튜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드웨어에 맞게. 그래서 CPU, GPU, FPGA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뭐 메모리라든가 그런 분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프로드 같은 것도 그 최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루프가 있을 때 오픈MP로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를 해준다든가, 그래서 추가를 내가 이제 오프로딩을 한 부분이 제대로 이제 오프로딩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키텍처마다 그 뭐 하이어라키, 메모리 하이어라키가 다르잖아요. 캐시라든가 뭐 그 요즘은 HBM, 뭐 DRAM 이런 것들이 계층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캐시 최적화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Vtune 프로파일러가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랭귀지도 다양한 랭귀지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시클, C++, 포트란, 파이썬, Go, 자바 등등 여러 가지 언어들을 가지고 동일하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Vtune 프로파일러의 경우는 이제 좀 분석을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조금 더 스마트한 코드, 최적화된 코드를 만들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약간 기능이 겹치기도 하는데 이제 초점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처음에는 뭐 병렬화가 안 된 코드를 개발을 할 거고요. 그래서 순서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를 가지고 뭐 계산을 해서 결과를 도출을 하는 코드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제 일단 랭귀지를 선택을 해야겠죠. 뭐 C로 개발을 할 건지 C++로 할 건지 뭐 시클로 할 건지 랭귀지를 선택을 하고 그 이제 시리얼 코드를 먼저 개발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코드의 뼈대를 만들고 뭐 루프 변수 정의하고 루프를 만들고 뭐 if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코드를 생성을 하실 거고요. 그렇게 코드를 만들고 일단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제 계산을 수행을 해서 나오는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맞는지 검증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바른 결과를 내는 코드를 만들고 잘못된 결과를 낸다라고 하면은 디버깅을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뭐 VTune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디버거의 도움을 받아서 뭐 그 데이터의 추적을 통해서 디버깅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는 코드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면은 프로파일링이라는 거를 수행을 했죠. 그래서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 코드가 이제 어떤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어떤 부분에서 메모리를 많이 사용을 하는지 등등을 분석을 해서 시간을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이제 어드바이저가 그런 이제 부분들을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로드 같은 경우는 핫스팟을 찾아야 되겠죠. 핫스팟을 찾아서 보통 핫스팟이 루프로 구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뭐 1000번, 10,000번, 10만 번 이렇게 반복하는 부분이 보통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루프를 CPU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디바이스 쪽에 보내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이 오프로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을 오프로딩을 할 건지를 이제 이 어드바이저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오프로드를 하게 되면은 그럼 이게 이제 하드웨어에서 쓸 수 있는 그 리소스를 내가 충분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루프라인 분석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루프라인 분석은 기존 세미나에서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잘 알려진 그 분석 방법이니까 그 이제 기존 세미나라든가 다른 문서를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런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루프라인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벡터, 그 요즘 CPU나 GPU는 그 어떤 어레이를 계산할 때 그거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순차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계산을 하게 되죠.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개의 데이터를 묶은 개념이 수학적으로는 이제 벡터잖아요. 그래서 어레이가 이제 그 컴퓨터 랭귀지에서 어레이가 수학에서는 이제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벡터를 한꺼번에 연산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드웨어 기능을 얼마나 잘 쓸 수 있는지 그 벡터 길이가 이제 보통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얼마나 내 코드가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분석을 또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하드웨어는 대부분 멀티스레딩 기능을 제공을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CPU도 예전에는 한 번에 하나의 태스크만 처리를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멀티코어라든가 뭐 하이퍼스레딩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능을 통하면 이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또 처리를 할 수가 있죠. GPU는 이제 당연히 그 수많은 코어를 통해서 멀티스레딩을 제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스레드를 내가 충분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드가 전체적으로 플로우가 잘 짜여져 있는지에 대한 이제 분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는 게 이제 실제 분석을 한 캡처 화면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그래피컬하게 내 코드를 분석을 다양한 그 수치로 분석을 하게 되고 이 수치를 참고해서 또 코드를 수정을 해서 이제 가장 이제 최적화된 코드로 내가 맞게 계속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코드를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내가 개발을 해서 코드를 최적화하는 것도 이제 방법이지만, 기존에 이제 잘 알려진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그런 계산 패턴, 이런 거를 내가 새로 만들어서 위에 방법을 통해서 또 분석을 하고 병렬화를 하고 최적화를 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나 계산 패턴은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미리 만들어진 것들을 라이브러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은 내가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와서 이제 코드에서 호출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보통 이제 뭐 오픈 소스로도 많이 제공이 되어 있고, 아니면은 뭐 유료 라이브러리들도 있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을 텐데요. 원 API에서도 그런 이제 여러 알고리즘이나 여러 계산들에 대한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앞에 원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 공통적으로 통일을 해서 네이밍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MKL, DNN, VPL, DAL 등등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알고리즘들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원 API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KL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DNN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관련된 그 펑션들을 모아놓은 거고, 그 다음에 VPL은 비디오 프로세싱 관련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DAL은 데이터 아날리스틱 관련된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뭐 TBB, CCL 등등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장점이 뭐냐면은, 일단 이제 최적화를 해서 개발을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위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개발 과정을 거쳐서 내가 코드를 최적화하듯이 이제 인텔에서 이미 저런 이제 최적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로레벨까지 최적화를 한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능이 비교적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원 API에 포함된 라이브러리는 원 API의 그 계층 구조의 프레임워크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를 내가 쓰는 것만으로도 이 다양한 아키텍처 디바이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CPU, GPU, FPGA 등등 여러 디바이스를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플랫폼에 맞게 그 아랫단의 프레임워크, 백엔드도 최적화된 것들을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MKL 쪽을 보시면, MKL은 이제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그 기존의 계산과학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루틴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퓨리에 트랜스폼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매스 라이브러리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존 계산과학 코드를 개발할 때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쪽 분야에서 코드를 쓰시는 분들은 이제 굉장히 익숙한 루틴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사인 계산을 할 때, 기존에 이제 C 코드에서 사인 계산을 하려면은 물론
매스 기본 그 내장 함수, mass.h에 들어있는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사인을 쓸 수도 있지만 이제 좀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쓰잖아요. 그럴 때 이제 MKL에 있는 그 사인 함수를 쓰려면 이제 VMS 사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C에서 저렇게 호출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요. DPC++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법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요게 좀 그냥 기존의 C 코드만 쓰던 분들은 약간 진입 장벽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 시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C 코드는 시리얼 코드밖에 안 되잖아요. 그 병렬 계산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물론 이제 MKL에 있는 함수를 쓰면 그 스레드 레벨에서는 병렬화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저 C 코드에서 MKL 함수를 호출하는 것만으로도 병렬 코드를 쓸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메모리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디바이스 쪽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시클 코드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DPC++는 이제 기존에 세미나 때 한번 했었는데요. 좀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있고 해서 올해 그 한번 다시 이제 요 시클 문법 관련된 DPC++에 대한 세미나는 그 추후 세미나에서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버퍼라는 그런 좀 메모리 그 형식을 따라서 구성을 해주셔서 저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기존 C 코드에서도 오픈MP 방법을 써가지고 병렬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약간 이제 선택이죠. 여기 이제 좀 내가 로레벨로 좀 코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시클 기반의 DPC++ 문법을 쓰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저런 좀 복잡하게 쓰기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픈MP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MP 또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 저희가 했던 세미나를 찾아보시면은 오픈MP 세미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C 코드에서 최대한 그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뭐 샵 프라그마 OMP 타겟 뭐 이런 이제 지시어만 좀 추가를 해서 병렬 코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병렬 코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MKL 라이브러리도 이런 이제 병렬화 코드에서 그 중간중간에 호출을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제 AI 쪽에서 그 DNN,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 계산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 DNN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파이썬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는 프레임워크를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구글에서 제공하는 텐서플로우나 이제 뭐 파이토치 등등 여러 가지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하는 사용자마다 그 뭐 쓰는 프레임워크가 다양하겠죠. 그래서 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가 될 거고,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프레임워크를 쓰시고 있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나는 이제 기존의 그 프레임워크를 쓰기 때문에 원 API는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텐서플로우를 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보통 어떻게 쓰죠? 텐서플로우를 이제 내가 쓰고 싶으면
일단은 파이썬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내 PC나 뭐 서버나 내가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에다가 그 파이썬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이제 콘다나 아니면은 PIP 뭐 이런 패키지 관리 툴을 사용을 해서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하죠. 이제 그렇게 이제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하면 그 설치를 할 때 보통 이제 내가 그 뭐 엔비디아 GPU를 사용을 할 거면 거기 맞게 거기에 내가 옵션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쿠다 엔비디아 GPU를 쓴다라고 하면은 뭐 또 쿠다를 설치를 하고 쿠다에 맞는 그 텐서플로우 관련된 뭐 그 밑에 라이브러리들을 또 쭉 설치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패키지 관리 툴을 이용해서 쭉 설치를 하면 최종적으로 내가 이제 파이썬 코드에서 텐서플로우를 불러와서, 그래서 이제 저기 밑에 예제 코드를 보면은 뭐 import tensorflow as 뭐 tf 이런 식으로 텐서플로우에 있는 함수를 내가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텐서플로우를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할 때 그 내가 이제 어떤 텐서플로우를 쓸 거냐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뭐 엔비디아 쪽에서 제공하는 쪽을 사용을 하면은 그 뭐 쿠다 기반으로 된 GPU 계산을 할 수 있게 설치가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CPU에서 돌아가는 쪽으로 텐서플로우를 설치를 할 수도 있죠. 예, 마찬가지로 이제 원 API에서 제공하는 텐서플로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 API에서는 그 파이썬 기반의 그런 이제 프레임워크를 설치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오픈이 되어 있고요. 예, 저기 이제 뭐 링크가 나와 있는데요. 저 그 원DNN 관련된 그 인텔 원AP DNN 그 원DNN을 설치를 해서 그 윗단에서 텐서플로우를 쓰게 되면은 동일하게 이제 텐서플로우를 파이썬 문법을 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저기서 이제 그 사용하는 텐서플로우 함수들이 있잖아요. 그 함수가 그 원DNN을 통해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원 API에서 제공되는 CPU, GPU, FPGA 등등 여러 아키텍처를 저 텐서플로우에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TF config list 뭐 physical device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디바이스를 조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바이스에서 내가 뭐 엔비디아 걸 쓰겠다 아니면 뭐 인텔 디바이스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TF device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그렇게 디바이스를 선택을 해서 뭐 똑같이 문법을 사용을 하시면 그 딥러닝 계산을 할 때 원 API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 파이썬 코드를 뭐 특별히 고칠 필요 없이 위에 이제 조 정도 라인만 추가를 하면은 원 API에 있는 그 파이썬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프레임워크를 통해 가지고 딥러닝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겠지만 뭐 로레벨에서 쿠다 코드를 가지고 개발을 해서 쓰시는 분들도 뭐 일부는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이제 시클 기반으로 이렇게 변환을 하셔서 원 DNN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비교를 해 놓은 건데요. 이거는 CNN 코드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하고 그 이미지가 있을 때 컨볼루션을 하는 그 예제 코드인데요.
쿠다에서는 그 CUDNN인가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렇게 코드를 아마 작성을 하셨을 텐데, 저거를 이제 시클 기반의 코드로 원DNN을 사용을 하면은 이제 오른쪽과 같은 코드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제 문법이 다르긴 한데 구조나 순서나 그런 것들이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변환이 사실은 거의 1대1로 변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 마이그레이션 툴도 있어서 손쉽게 변환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PGA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기존 고전적인 알고리즘 계산에서는 이제 CPU를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뭐 AI나 딥러닝 계산에서는 GPU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GPU는 AI 쪽에 굉장히 잘 최적화돼서 돌아가는 편이긴 한데, 그 FPGA 세미나도 이제 한번 했었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를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했던 FPGA 세미나를 한번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FPGA는 내가 프로그램이 가능한 이제 게이트 어레이잖아요. 그래서 그 게이트 어레이를 내가 코드에 맞게 배치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배치된 게이트 어레이를 하드웨어에 세팅을 해서 그거를 이제 굽는다고 하죠, 보통.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에 이제 스트림 레벨로 그 어레이를 구성을 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알고리즘에 맞게끔 데이터 플로우를 거기에 맞게끔 빠르게 레이턴시를 아주 극도로 낮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제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AI 쪽 계산에서 AI 계산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면은 학습 부분이 있고 추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은 내가 이제 신경망을 설계를 해서 만든 다음에 뭐 AI 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 신경망의 팩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팩터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요새 뭐 챗GPT는 몇 조개의 팩터가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팩터들을 결국은 최적화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몇만 개, 몇억 개의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그 신경망을 어찌 보면은 신경망에 있는 그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GPU가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제 GPU는 굉장히 많은 스레드를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수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을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몇만 개씩 처리를 해줄 수 있으면 되겠죠. 물론 이제 병렬화가 이제 어떤 그 데이터를 쪼개냐 아니면 신경망을 쪼개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데이터를 묶어가지고 이제 뭐 배치 사이즈로 묶어서 넣어줘가지고 동시에 처리를 해서 학습을 시키는 방법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GPU가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파라미터들을 최적화하는 게 학습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신경망이 이제 막 파라미터가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최적화된 신경망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만들어진 신경망에다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결과를 도출하는 게 이제 추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자율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기존에 운행을 했던 데이터는 학습 데이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운행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 운행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진 신경망이 만들어져 있고 그 만들어진 신경망은 이제 자동차가 새롭게 운행을 하게 되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이 되잖아요. 그렇게 새롭게 입력이 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자동차가 어디로 갈지 결정을 하는 게 추론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추론은 조금 달라요. 학습하고. 학습은 레이턴스가 좀 크더라도 처리량이 많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GPU가 거기는 굉장히 적절한데 실시간으로 자동차가 이제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 시속 100km 막 이렇게 달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그 실시간으로 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게 컨트롤을 해주려면은 레이턴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레이턴스가 몇 초가 되면 안 되겠죠. 0.000 몇 초 안에 결과를 도출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자동차를 움직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 처리량보다는 레이턴스가 굉장히 짧아야 돼요. 그래서 셀프 자율주행에서는 학습에는 GPU를 쓰지만 이 자동차가 실제로 판단을 해서 움직이는 데에는 현재 GPU보다는 FPGA를 쓸 때 좀 유리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뭐 로봇이 실시간으로 움직인다든가 뭐 그런 실시간으로 뭔가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에는 레이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 FPGA 같은 것들을 많이 요새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FPGA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의 이제 쿠다 코드라든가 이런 방법으로는 FPGA를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FPGA를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그때 이제 시클 오픈CL 기반의 시클 방법이 FPGA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PGA는 이제 코드를 만들어서 물론 이제 FPGA를 동작시키는 코드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 중에 이제 시클 방법이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되고요. 시클을 쓰면 좋은 게 완전히 로 레벨은 아니기 때문에 좀 세세하게 최적화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기존에 내가 GPU를 쓸 때 썼던 코드라든가 CPU를 쓸 때 썼던 코드를 재활용을 해서 FPGA 코드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원 API를 쓰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시클 코드를 가지고 뭐 에뮬레이터를 통해 가지고 코드를 수행해 보고 그다음에 뭐 최적화 리포트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최적화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하드웨어를 구성을 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FPGA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그 레포트가 나오거든요. 이제 원 API의 분석 도구에 FPGA도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렇게 레포트를 보고 보면은 이제 저기 뭐 핫스팟 같은 것들을 찾을 수가 있고 실제로 코드에서 이제 루프로 이렇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제 저 부분을 또 최적화한다든가 그렇게 코드를 최적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이스 툴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HPC 툴킷이라고 해서 아까 다양한 툴킷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베이스 툴킷은 기본이 되는 툴킷이고 뭐 AI 쪽 툴킷도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 IoT 관련된 툴킷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계산과학을 했던 분들이 많이 쓰던 기능들은 이제 HPC 툴킷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모아시스는 이제 이쪽 HPC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하고 있는 회사라서 HPC 쪽을 좀 많이 활용을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HPC 쪽 툴킷을 보면은 이제 뭐 오픈MP라든가 뭐 MPI 라이브러리, 인스펙터 이런 등등의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색깔로 구분을 했는데요. 저기 이제 베이스 툴킷과 HPC를 추가로 설치했을 때 그 추가로 추가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베이스 툴킷에서는 이제 C++ 기반의 DPC++ 랭귀지만 제공을 했는데 기존의 그냥 기본 클래식 C++라든가 포트란 코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추가로 HPC 툴킷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같은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MPI 라이브러리가 필요하니까 그것도 HPC 툴킷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VTune하고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베이스에 들어있는데 뭐 인스펙터라든가 트레이서, 트레이스 아날라이저 또는 클러스터 관련된 분석 도구들은 이제 저 HPC 툴킷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이브러리 쪽은 MPI가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추가로 HPC에 포함된 내용들을 좀 보시면은 인스펙터가 있고요. 인스펙터는 그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메모리 에러라든가 스레드 에러를 검출하는데 좀 용이한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컴파일 레벨이 아니라 그 바이너리 레벨에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릴리즈가 된 바이너리를 직접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윈도우, 리눅스 뭐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모리 리키지라든가 그 다음에 스레드 관련된 뭐 데드락 이런 것들을 검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스 아날라이저는 그 디버거인데 그 MPI가 병렬 디버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 GDB나 DDT 같은 이제 그 디버그와 이제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MPI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그 통신 부하, 통신 핫스팟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신 오류 같은 것들을 디버깅할 수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원 API의 그 자체 개발 도구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 외에도 뭐 IoT, 뭐 렌더링, 기타 다른 툴kit들도 있는데요. 그럼 이제 그 부분들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뭐 그쪽 문서들은 뭐 저희는 이제 그쪽은 잘 몰라서 따로 정리하진 않았는데 레퍼런스 문서들이 있으니까 그쪽을 확인을 하셔서 원 API에서 사용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2023년에 좀 인텔 아키텍처하고 그 원 API에서 조금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핸즈온 부분 설명드리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할게요. 최근에 올해 인텔 맥스 시리즈라는 게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은 크게 보면은 이제 서버 쪽에서 그 이제 맥스 시리즈라는 게 그 PC 말고 그 계산과학이나 뭐 그런 전문 영역에서 쓰는, 그러니까 그 보통 계산과학을 할 때 뭐 PC에서 간단한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슈퍼컴퓨터라든가 그런 HPC에서 수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HPC 버전을 맥스 시리즈라고 네이밍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CPU가 이제 제온 CPU가 서버 버전, HPC 버전 CPU였잖아요.
그래서 그 CPU 쪽을 제온 맥스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에서 GPU도 개발을 해서 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서버 쪽에서 사용하는 GPU도 GPU 맥스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아키텍처보다 좀 성능을 극대화해서 만든 게 맥스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CPU와 GPU. 그래서 CPU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개발된 버전의 특징을 보면 이제 뭐 4개의 타일로 이루어져 있고 56개의 코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HBM이라고 해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는 거고요. 이게 요즘에 GPU나 CPU나 대부분 다 장착이 돼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메모리보다 밴드위스를 좀 높게 만든 그 성능이 좋은 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BM이 들어있는 메모리고요. 근데 GPU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그 대략적인 스펙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고요. GPU 쪽도 이제 뭐 시리즈에 따라서 96기가, 뭐 128기가 HBM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 API를 쓰면은 이제 당연히 이 하나의 코드를 가지고 CPU, GPU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뭐 물론 인텔 제품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AMD도 원 API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2023 원 API 버전에서는 그런 이제 새로 개발된 인텔 아키텍처도 그 최적화가 되어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아키텍처를 가장 최적화해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원 API 2023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소개해 드렸듯이 엔비디아 그 AMD 쪽 아키텍처도 코드플레이 시크를 수용을 하면서 그쪽 플러그인을 지원을 해서 좀 성능이 좋은 백엔드를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란 쪽 관련해서는 그 포트란 2008 스탠다드는 2008 스탠다드하고 2018 스탠다드에 대해서 모든 기능이 다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포트란 최신 문법을 제대로 지원하는 컴파일러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인텔 포트란 컴파일러는 포트란의 최신 문법을 다 지원을 하고 오픈MP도 5점대 기능까지 다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란 최근 2008년 버전부터 2003년, 2008년 버전부터는 코어레이 포트란이 흡수가 됐죠. 그래서 그것도 당연히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능 관련해서는 이제 뭐 원 MKR이 이제 그 GPU 맥스 시리즈 최적화 성능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파스 플러스 라펙 같은 기능들도 최근 최신 아키텍처에 맞게 최적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MPI 라이브러리도 그게 이제 인텔 GPU에 그 GPU 다이렉트 통신이 있거든요. X링크라고 하는 다이렉트 링크를 쓸 수 있는 거기에 최적화돼서 돌아갈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 MPI 라이브러리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MPI를 이걸 이제 지원하지 않는 MPI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인텔의 새로운 GPU를 썼을 때 제 성능을 이제 다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텔 맥스 시리즈의 성능을 제대로 다 사용을 하려면은 그 원 API 2023 버전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도구 중에 인텔 V튠 같은 경우도 맥스 시리즈의 그 이제 HBM 관련된 분석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GPU에 방금 말씀드린 이제 X링크 관련된
그 분석도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CPU 버전의 맥스 시리즈가 이제 뭐 다른 아키텍처를 비교를 했을 때, 뭐 AI 쪽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 딥CAM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는 뭐 다른 이제 뭐 아키텍처에 비교해서 뭐 높은 성능을 나타낸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GPU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아키텍처에 비해서 뭐 이런 성능이 나온다라고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 데브 클라우드라고 해서 그 인텔 아키텍처를 미리 좀 체험을 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게 개방이 되어 있고요. 저기 이제 도메인 주소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가입을 해서 쓸 수 있는 페이지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고 뭐 가입을 해보실 분들은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따라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브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저 퍼포먼스 CPU, GPU, FPGA 아키텍처를 쓸 수 있는 저 네모 박스 친 부분이 있고요. 저거를 클릭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용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로그인 노드에 접속을 해서 접속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프로토콜들이 있는데 뭐 터미널로 직접 액세스를 할 수도 있고 IDE 액세스, 뭐 리모트 데스크탑,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 등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편하신 방법을 쓰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게 접속을 하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로그인 노드에 접속이 돼요. 그럼 로그인 노드에는 그 에뮬레이터만 아마 보일 거고요. 내가 실제로 CPU나 GPU, FPGA를 쓰기 위해서는 그 잡Q를 통해 가지고 그 계산 노드로 들어가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게 보여드리면은 아까 거기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뭐 Get Free Access라는 요 페이지가 보일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 계정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egister Now 뭐 이걸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간단한 뭐 이메일 주소랑 개인 정보만 등록을 하시면은 일정 기간 동안 무료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무료 기간이 끝나면은 계정이 만료가 되는데요. 계정 만료가 되기 전에 뭐 또 연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만료가 됐으면은 또 새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본 정보 몇 가지를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계정이 만들어지고, 계정이 만들어지면 계정 등록을 하면 이메일로 뭐 이런 메일이 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메일을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계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계정 로그인을 하면은 뭐 이제 접속하는 방법 중에 이제 가장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주피터 랩을 쓰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저 주피터 랩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터미널 화면으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저기 이제 그 큐섭이라고 해서 그 계산 노드로 이제 작업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장치는 계산 노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떤 장치를 쓸 거냐를 선택을 해서 작업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코어, 제온, CPU, FPGA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뭐 젠9, 젠11, 아리아, 뭐 스트라이틱스 등등 여러 가지 아키텍처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뭐 플랫폼을 서치하는 코드를 뭐 이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이제 컴파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그 DPC++ 문법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시클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DPC++로 얘를 컴파일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뭐 여기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아키텍처 리스트가, 디바이스 리스트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한 예제로 이제 뭐 벡터 애드를 하는 예제를 가지고 디바이스를 이제 선택을 해서 수행하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이 자료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항상 올려놓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이 자료를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운로드가 가능하니까 그때 확인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버퍼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고 USM이라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요. 뭐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전에 이제 시클이나 DPC++ 관련된 세미나를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작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기존에는 이제 DPC++를 컴파일을 할 때 DPCpp라는 명령어로 컴파일을 했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나중에는 시클로 통합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ICPX라는 명령어에다가 -f 시클이라는 옵션을 써서 컴파일을 하도록 통합이 됐습니다. 시클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둘 다 통용이 되긴 하는데요. 나중에 저쪽으로 통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바이스 통해서 뭐 이렇게 수행을 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기존에 쿠다로 만들어진 코드를 그 DPCT라는 게 마이그레이션 하는 툴이거든요. 기존 쿠다로 개발된 .cu 쿠다 코드를 저 DPCT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워닝이 나오고, 저 워닝은 이제 쿠다에서는 이제 리턴 값을 받게 되는데 시클에서는 보통 리턴 디바이스 쪽 코드 실행할 때 리턴 값이 없이 실행이 돼서 그 리턴 값이 없다라는 이제 워닝이 되고요. 그 부분만 이제 다르게 만들어서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가 바뀌고 실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존에 했던 세미나와 좀 중복된 내용이라서 빠르게 넘어갔고요. 혹시 이 부분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저희가 과거에 했던 세미나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같은 경우는 거기 채팅에 남겨주시면은 뭐 끝나고 나서라도 저희가 뭐 메일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뭐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도 거기 채팅에 요청하시면은 뭐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려가지고 다운로드 하실 수 있게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뭐 좀 긴 세미나였는데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가 있으니까 그 설문조사도 꼭 참여를 해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은 다음 세미나 때 참고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